이제 선거일을 72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늘 그래왔지만 올해도 마타도어 흑색 선전이라고 하지요.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여기저기에서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빅 텐트를 치겠다고 하는 당들이 자신의 당명을 따라 한다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예민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자 어제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통합을 한다 하면서 당명을 가칭 개혁미래당이라고 정하게 되니까 이준석이가 아주 발끈했습니다.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진다고 해서 그대로 차용해도 되는 것인가?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 집안의 문제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풀어나갈 문제라고 여기고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거를 하려면 상대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표현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도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아니 아무리 배지가 타는 것이 급하다 할지라도 상대당과 싸우는 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당내의 동료와의 조율이 문제인데 엄연히 현역 의원으로 있는 사람을 매도하는 걸 넘어서서 인격 파탄자까지 몰아가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흠결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그 모습에 한마디로 얼굴이 너무나도 뻔뻔하고 두껍다.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의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마디로 놀랄 뿐이지요.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들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재명과 함께 어민이 죽어간다. 우리 바다가 죽어간다. 바다를 살리고 우리 어민들을 살려야 한다. 그렇게 선동질이라는 선동질은 다 해가면서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문제가 국제 IAEA에서 세 번씩이나 방류가 됐는데도 정상 수치 이하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으면 아니 이재명과 본인은 최소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설명이라도 자기가 환경론자라고 하니 전문가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흠결은 뒤로 돌리면서 자기 동료를 저렇게 인격 파탄자로 몰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후한무치도 보통 후한무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솔직히 양이원영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었습니까? 국내에 다녀서 선동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당하면서도 그런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 했었는데 뒤끝이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니까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를 비난해서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 정말 사라져야 할 흑색 선언을 앞세우면서 비난하고 있는 그야말로 쌍팔년도 그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비례의 양이원영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공관위의 임혁배 위원장도 이 부부 간의 당 분열을 초래하는 인신 공격과
상호 비방에 엄격히 조처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었는데 당의 공관위원장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코방귀 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믿는 곳이 있다. 사실 양이원영 정도라고 한다면은 공관위원장이 한마디 했을 때는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통 일반 의원들의 그런 모습인데 도대체 뒷배가 누굽니까? 누가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전주 울 지역에 이상직 의원이 의원 상실이 되면서 그 지역이 무주 공산이 됐죠, 작년에. 무주 공산이 되니까 너도 나도 전주 울 그 지역을 호시탐탐 노렸다가 이것이 좌절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이원영이 전주 쪽으로 주소를 옮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주 을의 공천 사실 자체가 무산이 되니까 곧바로 수도권에 광명 쪽으로 옮겨온 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주소를 광명 쪽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이사를 했습니까? 자신은 그때에 양기대가 현역 의원이었는데 자신은 비명계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묻습니다. 만약에 양기대 의원이 친명이었어도 광명으로 이사를 했었을까요? 아니,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친명, 비명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데에 비명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과거의 문제까지 들추면서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흑색 선전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이원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석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여당과의 경쟁도 있겠지만 저희 당내에서의 경쟁이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경쟁하는 데에 정치인들은 한 번 깃발을 꽂으면 그냥 간다? 그런 게 어디 있는가? 당내도 경쟁하고 다른 당하고도 경쟁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명계이기 때문에 몰라서 지원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치졸하고 유치하게 그렇다고 저는 양기대 의원을 두둔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지요. 그냥 우리 정치도 이제는 바른 길로 갈 때가 됐다. 정치 70년 사이인데 언제까지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셨던 정치 사류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나아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자기 집의 동료를 적으로 몰면서 대선 때 일까지 들추면서 유세에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부결을 시키는데 왜 당신은 부결시키는데 참여하지 않았었는가? 아니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어떻게 이것까지 알아서 공격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는 음모라는 음모는 다 꺼내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양이원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의원 맞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을 비례이긴 하지만 배지를 달아준다는 것 자체가 나라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민주당다운 정치인이 과연 누가 양기대를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됐습니다. 후쿠시마 피켓 들고 동조 시위를 해야 진짜로 민주당다운 정치인입니까? 이재명 꼼수 단식 때에 옆에 서서 아부 아첨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진정 민주당다운 정치인입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당당하게 얘기해놓고서는 막상 투표 때에는 부결시켜달라고 했을 때에, 동조했을 때에 민주당다운 정치인이었습니까? 송영길이 봉투 사건 때에 돈을 주고받고 그것이 진정 민주당다운 정치인의 행위였습니까? 성비리 사건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왜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성비리 사건이 그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그래야 민주당다운 정치인의 행태였습니까? 도대체 양이원영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다운, 그것도 민주당다운 정치인, 민주당다운 정치인이 뭘 뜻하는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재명이 친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현주를 복당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마음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이현주가 당신이 양기대를 몰아내고 공천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온 그 지역인데, 이현주가 그 지역에서 2번씩이나 깃발을 꽂은 바 있습니다. 선배격이죠. 솔직히 양이원영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아니, 하늘처럼 받들고 지켜야 할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친명을 지키려고 비명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친명 아래에서 숨지고 있는 친문까지 몰아낸다. 이재명 당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그 뜻은 양이원영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의 저격수인 이현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당신도 속으로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라도 박수치고 동조를 하려니까 그 속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양이원영 당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현주가 복당하는 것을 소리를 듣고서 재선까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현주 의원이 복당을 하시게 되면 그때 그 상처를 준 저희 당의 당원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 한 말씀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뼈 있는 얘기죠. 사실은 이재명의 복심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원하는데, 이현주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2번씩이나 깃발을 꽂았던 이현주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속이 쓰린 것이죠. 양이원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정치입니다.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언젠가 자기 자신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최근 탈당한 이현주에게 복당을 권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민주당 내의 친문 세력들이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7년이었죠. 대선 때에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반문 활동에 앞장서왔던 이현주의 전력 때문입니다. 친문 세력은 이현주 복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다. 반윤이면은 다 받겠다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불만으로 그치고 말까요? 이현주는 보수전사 문재인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온갖 그거를 다 해왔다. 복당은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이원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그 당시에 삭발까지 한 유일한 의원이었었습니다. 조국 수호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반문 집회에 참석하고 문재인 아웃 팻말을 들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당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국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 안에서도 불만의 소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이윤 당신은 이재명이 지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수를 보내고 동조는 하고 있지만 속내가 어떤지 윤석열 정권 심판의 큰 뜻에 함께 한다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원주는 누구보다 정확한 판단과 비판의 각을 세우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말처럼 속이 편안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섣부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재명의 거취가 분명합니까? 지금 당내에서 친문 몰아내기가 친문들이 특히 전임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겠습니까? 아무튼 더욱더 당내의 권력 다툼, 공천에 관련된 다툼은 심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줄서기 잘못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정치계에서는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죠. 이제 선거일을 72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판은 점입가경입니다. 내일에는 또 어떤 사람이 흑색선전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모습을 자주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는 보지 말아야 할 없어져야 할 정치의 구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가 사라지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 공천은 국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지켜보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원들을 뽑는 이번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이제 총선거는 72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